오늘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치러졌죠. 수험생, 보호자, 선생님 여러분, 수능과 관련된 모든 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수능이라는 이 시험 1994학년도, 즉 1993년에 시작됐으니 올해로 30번째인데요. 첫 수능을 본 학생들이 현역 기준으로 1975년생, 올해 수능을 본 학생들은 2004년생이에요. X세대, 밀레니얼을 거쳐 이제는 Z세대가 보는 시험이 된 거죠. 지난 30년 여러분한테는 어떤 기억이 남아있나요? 그 사이 대통령이 6번 바뀌었고 교육과정도 달라졌어요. 2005년엔 부산 에이펙 정상회담, 2010년엔 G20 정상회담 여파로, 2017년엔 포항 지진, 2020년엔 코로나19로 인해 수능 날짜가 미뤄지기도 했어요. 그렇다면 연도별, 세대별로 수능에 대한 기억이 다르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각자의 수능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봤어요. 오늘의 알파, 시대를 관통하는, 세대를 가르는 수능입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첫 수능은 1994학년도, 93년에 치러졌어요. 수능의 공식 명칭은 대학 수학능력 시험인데요. 여기서 수학은 수포자 할 때의 수학이 아니라 학문을 닦다라는 뜻. 대학에서 학문을 닦을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한다는 거예요. 이름 그대로 통합적인 사고력을 측정하는 게 목표였죠. 그 전까지의 대입시험은 학력고사였는데 고등학교 교육이 이 시험을 위한 주입식 암기 교육으로 변질됐다는 말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92년과 93년에 시험을 본 분들은 한 해 차이로 학력고사 세대, 수능 세대로 확연하게 나뉘어요. 수능 때 듣기평가 방해하지 않으려고 비행기 이착륙까지 금지하잖아요. 그 규칙이 수능 첫 해부터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교육부에 물어보니 학력고사에는 듣기평가가 없었는데 수능에서 도입되면서 생긴 규칙이래요. 역시 대학 입시에 진심인 나라답죠? 그렇다면 이렇게 큰 뜻을 품고 만들어진 수능이 아무 변화 없이 운영이 되고 있느냐? 다들 아시다시피 그렇진 않아요. 94학년도의 수능 성적표와 2023학년도의 수능 성적표를 비교해볼까요? 영역 이름도, 영역 개수도, 성적이 표시되는 방식도 완전히 달라졌죠? 그럼 어떤 과정을 거쳐온 걸까? 언어, 수리탐구, 외국어 영역으로 시작해 2014학년도에는 언수의 영역 이름이 국어, 수학, 영어로 바뀌었어요. 2017학년도에는 한국사가 필수 영역이 됐죠. 2022학년도 수능부터는 문이과 통합형 수능이 도입됐어요. 문과, 이과 구분 없이 국어, 수학 영역에서 공통 과목을 응시하고 선택 과목 중 한 개를 골라 시험을 봐요. 성적 표기 방법도 많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총점과 100분위만 표시했는데 1999학년도부터는 표준 점수가 도입됐어요. 선택 과목별로 난이도가 다르고 그럼 어려운 과목을 선택한 학생이 불리하다고 해서 생긴 거예요. 2002학년도부터는 등급제까지 도입됐는데요. 이때 수능 성적표를 보면 이렇게 많은 항목들이 있어요. 점수 계산이 꽤나 복잡했을 것 같죠? 2008학년도에는 1, 2점 차이로도 치열한 경쟁이 발생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아예 등급만 표기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적은 점수 차로도 등급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불만이 제기됐고 결국 1년 만에 과거로 돌아갔어요. 지금은 표준 점수, 100분위 점수, 등급을 표시하는 것으로 정리됐죠. 이처럼 영역도 성적 표시 방법도 30년 역사만큼 변화가 많았는데요. 여러분의 수능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2006학년도 수능부터는 모든 전자기기를 시험장으로 들고 들어갈 수 없게 됐어요. 시간을 볼 수 있는 시계만 소지할 수 있었죠. 금속 탐지기도 도입됐고요. 현재는 휴대전화, 스마트워치를 비롯한 스마트기기, 전자담배, 블루투스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가 반입 금지예요. 시계는 시침, 분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사용 가능하고요. 이 모든 것은 시험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관리하느냐? 2005학년도 수능에서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에요. 2004년 11월 16일 수능 하루 전 휴대폰으로 수능 부정행위를 모의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신고가 들어왔어요. 11월 20일 수험생들이 모스부호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확인됐고요.
휴대폰을 통해 모스부호로 답안을 전송하는 선수, 답안을 쥐합해 전달하는 중개조, 답안을 받아서 시험을 본 부정응시자로 나뉜 조직적 부정행위여서 더 충격이 컸어요. 게다가 무려 3년간 대리시험이 치러졌다는 사실도 드러났어요. 총 375명 입건, 21명 구속에 수험생 314명의 성적이 무효가 된 사상 초유의 부정사건이었어요. 이 사건은 학벌 중심주의인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한편 수능의 모습들도 많이 바꿔놓았는데요. 수능 샤프도 이때 도입됐어요. 이 또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샤프를 시험장에서 지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회사 샤프를 쓰는지도 수험생들에겐 꽤 신경 쓰이는 문제라고 해요. 샤프 소리가 크거나 샤프심이 잘 부러져서 수험생들이 불만을 제기한 적도 많고요. 2020학년도 수능 때는 샤프 제조업체가 바뀌었다는 소식에 샤프 제품명을 공개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왔을 정도예요. 그대만큼 사랑스러운 사람을 본 일이 없다. 큰 바다, 넓은 하늘을 우리는 가졌노라. 시험 때마다 화제가 되는 필적 확인 문구도 이때 생긴 거예요. 대리시험을 방지하기 위해 자필로 본인 확인을 하는 건데요. 필적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요소가 충분히 담겨 있으면서 힘을 줄 수 있는 문장을 선택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보안상 그 기술적 요소가 무엇인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지친 마음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문구라는 건 수험생들이 인정한 것 같네요. 수험생들을 즐겁게 하는 또 다른 이벤트도 있어요. EBS 수능 특강 표지 투표예요. 2024학년도 투표 페이지인데 여러분은 어떤 표지가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문제집 표지에 투표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당신은 2015년 이전에 수능을 본 것이 확실합니다. 2016년부터 EBS가 수능 특강 문제집 표지를 투표로 결정했거든요. 사실 그 전에도 투표를 하긴 했어요. 교육부가 2011학년도 수능에서는 EBS 교재와의 연계를 7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수능 특강 문제집에 관심이 집중됐던 때였는데요. 이때 투표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잠시 중단됐다가 2016년에 부활한 거죠. 수험생한테 힘도 주고 재미도 주고 표지 퀄리티도 높이는 효과. 이 투표가 화제가 되면서 EBS도 수험생들도 점점 매년 표지에 진심을 다하게 됐어요. 요즘 수험생들은 이렇게 문제집 표지를 가장 좋아하는 아이돌이나 배우 사진으로 꾸미기도 한대요. 최애 얼굴도 보고 문제집도 한 번 더 펴보는 일석이조 전략인데요. 수험 생활에 작은 위안을 찾는 방법이라고 해요. 수능 관련 정책이 계속 바뀌면서 수험생은 물론 일선 학교, 학부모까지 많은 혼란을 겪었어요. 지금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고 세우는 교육 100년 대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는데요. 앞으로는 좀 더 수험생을 생각하는 쪽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해 볼게요. 그리고 오늘 수능을 친 수험생 여러분, 앞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이야기를 들을 테지만 이건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노력은 누구의 노력과 비교해도 절대 가볍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은 모두의 인생만큼 소중하다는 것. 오늘의 알파 47초로 요약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수능은 학력고사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1994학년도부터 실시됐어요. 지난 30년 동안 영역 수도 늘어나고 과목명도 바뀌었어요. 첫 해에는 언어, 수리탐구, 외국어 영역이었지만 지금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 제2외국어, 한문 영역으로 정리됐죠. 성적 표기 방법도 총점과 백분위 점수에서 표준 점수, 백분위 점수, 등급으로 바뀌었어요. 대규모 부정사건이 발생하면서 수능 샤프 제공, 전자제품 반입 금지, 필적 조회를 위한 문구 등 제도가 새롭게 생기기도 했어요. 거의 매해 정책이 바뀌었지만 그럼에도 세대를 관통하는 존재이자 추억으로 남아있는 수능. 여러분의 수능은 어떤가요?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